쉽게 정리하면 상호 관세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한테 관세를 많이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할게라는 정책입니다. 미국에 수출 많은 한국이 트럼프 눈엔 불공평하게 보여서 25%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라 미국 시장 타격이 크면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도 아이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약 50% 이상을 베트남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갤럭시 스마트폰은 미국을 포함 128개국으로 수출됩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에 따르면 베트남산 제품에 46%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기본 관세 10% 플러스 베트남 특정 상호 관세 36%입니다. 이 관세는 4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증시는 목요일과 금요일 각각 5%, 2% 급락했습니다. 상호 관세율이 베트남이 중국보다 높고 삼성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가격이 아이폰 대비 낮기에 애플보다 오히려 삼성의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사업부가 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트럼프 행정부가 25년 4월 9일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한미 FTA로 0%였던 관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거라 현대기아의 미국 수출 연간 100만 대에 직접적 타격을 줍니다. 관세가 붙으면 한국산 차량의 CIF 가격의 25%가 추가돼 미국 내 판매 가격이 인상되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게 필수적입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해 있고 25년 3월부터 가동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25년 하반기였지만 관세 시행 4월 9일에 맞춰 공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생산 능력은 연간 약 35만 대 규모로 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약 76억 불 투자했고 공장 외에 현대와 SK온의 합작인 배터리 공장과 부품 공급망도 함께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엘라베마 공장에서 연간 40만 대 생산하고 있고 조지아 공장에서 연간 30만 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 두 공장을 합쳐 연간 70만 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 생산량을 조금씩 늘릴 예정입니다. 조지아 메타 플랜트의 35만 대, 기존 공장에서의 70만 대, 합산 105만 대, 여기에 28년까지 공장 증설과 생산 최적화로 추가 15만 대를 더해 총 120만 대 달성하려는 계획입니다. 현대기아는 28년까지 미국에 총 210억 불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공장 확장, 배터리 공장, 부품 현지화 등이 포함됩니다. 또 루이지애나에 60억 불 규모의 제철소를 짓고 부품 공급망을 미국 내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은 약 170만 대입니다. 이 중 미국에서 약 70만 대 생산, 한국에서의 수출은 약 100만 대, 멕시코 등 기타에서 약 14만 대로 각각 비중은 41%, 57%, 8% 수준입니다. 미국 생산량이 120만 대로 늘어나면 170만 대의 70%를 현지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한국산 자동차 수출 비중을 57%에서 20% 초반대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5년 4월 관세 시행부터 메타플랜트 가동
후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리니 초기 몇 달을 한국산 수출에 의존하며 관세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31조 원 투자는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한국 내 공장 가동률이 낮아질 위험도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35만 대 규모의 조지아 메타플랜트와 70만 대 규모의 기존 공장을 통해 28년까지 미국 생산을 120만 대로 늘려 판매량이 70% 이상을 현지에서 충당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25% 상호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줄이고 미국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핵심 대응책입니다. 100% 완성차를 상호 관세율 25%인 한국 등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CIF 가격에 25% 관세가 붙습니다. CIF가 제조사 권장 소비자 가격의 80% 이상이라면 제조사 권장 소비자 가격의 약 20%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 권장 소비자 가격 3만 불 대비 80% 수준인 CIF 가격을 2만 4천 불 수준으로 가정하고 25% 상호관세 부과 시 6천 불이 가산되어 약 20%의 실질적 가격 인상 영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분적으로 외국 부품을 수입해서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이때 모든 수입 부품이 상호 관세 대상이 아니라 주요 부품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부품이 CIF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차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에서 7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자동차의 CIF 가격은 원가, 보험 비용, 운송비로 구성되고 이중 부품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주요 부품인 엔진, 변속기, 배터리 등이 핵심인데 업계 자료에 따르면 내연기관차 기준 엔진 및 변속기가 약 20-30%,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30-40%, 모터 및 타이어 등이 한 10에서 2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입, 일부 북미에서 조달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과 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부 부품은 상호 관세율 25% 국가에서 수입하고 일부는 북미에서 조달한다 가정하면 주요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면 그 부품의 CIF 가격에 25% 관세가 붙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온 부품은 북미산 75% 이상 조건 충족하면 USMCA 덕분에 관세가 없거나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비용 증가가 없습니다. 전체 CIF에서 수입 주요 부품이 50%를 차지한다라고 가정하면 관세는 그 50%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CIF에서 수입 주요 부품이 50%를 차지한다고 할 때 CIF 가격이 2만 불, 수입 부품에 25% 관세 부과하면 약 2,500불이 가산되어 10% 가격 인상 요인이 됩니다. 관세 부담을 줄이려면 한국, 일본 대신 멕시코나 미국에서 부품을 더 많이 만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기아는 조지아 공장, 테슬라는 텍사스 공장을 활용하는 식입니다. 수입 부품 가격이 오르면 수리 비용 역시 올라가게 되고 보험료도 인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북미 부품 비율이 높은 테슬라 80% 이상입니다. 타격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을 것으로 보이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BMW나 토요타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호 관세는 모든 부품이 아니라 배터리, 모터 같은 주요 부품에 주로 적용됩니다. 주요 부품은 CIF 가격의 50에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수입 부품 비율이 높을수록 비용 오르고 북미 조달을 늘리면 공급망이 복잡해집니다.
CIF 가격은 판매 가격의 80% 수준이고 주요 부품의 40에서 70% 수입할 경우 25% 상호 관세율 적용 시 최종 판매 가격은 8%에서 약 14% 수준입니다. 기업 전력에 따라 소비자 부담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북미 생산이 늘어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판매 가격이 아닌 CIF 가격에 관세가 가산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